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 2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세포 소기관의 유기적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 소기관 하나하나의 기능에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세포 소기관 하나하나의 기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세포 소기관들이 다른 소기관들과 어떻게 기능적으로 연결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관이 뭐죠?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어, 아, 네, 음, 이렇게 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핵이죠. 그래서 핵을 먼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은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핵이죠. 코어,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영어로는 뉴클리어스지만, 음,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뭐 말을 외우는 것보다는 뭐 세포의 구조와 기능 뭐 생명 활동 조절 이런 말을 외우는 것보다는 세포 핵 안에 뭐가 있는지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면은 세포 핵 안에 뭐가 있는지만 기억하시면은 세포의 기능이 한마디로 다 정의가 됩니다. 세포 핵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길다란 우리 유전 정보를 담은 DNA가 있죠, 그렇죠? 자, 이 DNA가 있다는 거, DNA를 보관하는 곳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세포핵의 기능이 다 정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이 DNA가 우리 몸의 설계도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 DNA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의 기능이라든가 우리 몸의 단백질이라든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다 보니 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 기능은 여러분들이 DNA의 중요성만 아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핵의 이제 구조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은 핵막으로 둘렸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막이 단일막이 아니라 이중막입니다. 그래서 막이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막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거죠. 두 개의 막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음. 자,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기에 핵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막을 두고 이렇게 구멍이 막 있어요.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핵막에 난 요 구멍을 우리가 핵공이라고 합니다. 음, 이런 구멍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핵공을 통해서 DNA나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 이제 밖에 세포질하고 핵하고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세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요 핵하고 여기 핵 안에 있는 핵하고 세포질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핵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핵에는 또 이렇게 염색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핵이 염색이 잘 되는 이유는 DNA가 있어서 그래요. DNA가 음전할 띄고 있어서 양전할 때 있는 염색 물질이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염색이 잘 된다고 염색체잖아요. DN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염색이 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핵이 염색이 잘 되는데 이 핵 안에서도 염색이 굉장히 진하게 되는 그런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인이라고 합니다. 인. 자, 인이 굉장히 염색이 잘 되는데요. 자, 인이 왜 염색이 잘 되냐? 인에는 RNA가 많이 뭉쳐져 있어요. 핵산. 그러니까 DNA와 마찬가지로 RNA도 염색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이 RNA가 인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핵 중에서도 굉장히 진하게 염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요 인에 있는 RNA는요. 바로 rRNA라고 합니다. 이 R이 뭐냐면은 바로 리보솜이란 뜻이죠. 음. 리보솜 RNA를 줄여서 RNA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rRNA가 많이 있습니다. 리보솜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 r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인에 이 rRNA가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rRNA는 핵에 있는 DNA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인에서 바로 리보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보솜 RNA가 막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리보솜의 재료인 rRNA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염색이 잘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구조가.
보통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면은 색깔이 안 나와요. 색깔이 다 이제 흑백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구분을 잘 하게 하려고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음, 핵공이 굉장히 많다는 여기 사진 보시면 핵공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중막이다라는 거. 이중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중막. 자, 핵공을 통해서는 뭐 RNA, 뭐 단백질, 뭐 리보솜까지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세포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눈다. 어떻게 요 핵과 세포질. 핵과 그렇죠. 세포질 두 분을 나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세포질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어, 한번 기능의 관계를 통해서 그 요 세포 소기관들을 좀 알아보자 이거죠. 먼저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 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단백질이 효소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포의 생명 활동, 물질 대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음, 바로 효소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 기능이 이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관련된 세포 소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단백질이 만들 필요성이 생깁니다. 뭐 안에서 뭐 어떤 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신호가 올 수 있어요. 외부에서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죠? 바로 호르몬 같은 것들이 있죠.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외부에서 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포 안에서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단백질 합성이 시작될 수가 있고요.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는데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보가 어디냐? 바로 핵에 있는 DNA에 있습니다. DNA. 자, DNA에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런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세포질입니다. 세포질. 세포질에서 내야 돼요. 왜냐면 단백질 합성의 재료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핵보다는 세포질에 있겠죠? 핵은 좁은데 뭐 거기 다 있겠습니까? 세포질에 있겠죠. 자,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세포질로 나와서 세포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DNA는 이게 유전 정보인데 손상되면 안 되죠.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나라의 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이런 데 아마 조선왕조실록 원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 원본 보고 싶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대출해 달라 그러면 대출해 주겠어요? 음. 또 조선왕조실록 좀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 당신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복사해서 이제 달라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로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DNA가 원본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DNA의 복사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복사본이 바로 RNA입니다. 특히 이 복사본을 단백질 합성하기 위한 복사본을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mRNA라 그래요. 그래서 해관에서 DNA 유전 정보가 mRNA로 유전 정보가 옮겨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해요. 자, 그럼 mRNA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합성이 되면은 mRNA는 핵공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mRNA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대로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이어붙이면은 이 필요한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번역 과정 mRNA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을 이어붙여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을 수행하는 mRNA의 유전 정보를 읽어갖고 막 단백질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어, 도서관에서 어떤 집의 설계도를 복사해 온단 말이에요. 집의 설계도를 복사해 갖고 집을 지어야겠죠. 집을 지으려면 뭐 벽돌을 쌓는 뭐 그런 그 건축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건축업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세포 소기관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이름이 보솜보솜하죠. 보솜보솜한 리보솜, 보솜보솜 리보솜.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뭘로? RNA를 읽어서 그 정보대로. 자,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세포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요. 얘가 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rRNA, 리보솜이, 요 R은 리보솜이라고 그랬죠? 리보솜 RNA와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RNA와 단백질로 구성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개, 앞에 뭐 뒷배짱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두 개의 단위체로 되어 있어요. 대단위체와 소단위체. 두 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 두 단위체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개가 서로 따로따로 있다가 단백질을 합성할 때만 이게 두 개가 딱 합쳐집니다.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세포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세포줄 내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거나 특히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림이 없네요. 자, 그림이 여기 뒤에 있으려나? 자, 리보솜 여기 보시면은 리보솜 대단위체, 좀 커다란 대단위체, 좀 작은 소단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고 그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단백질은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그 구조가 중요한데 이 구조가 어, 잘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을 단백질이 잘 합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포체입니다. 자, 소포체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에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소포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는 겉에 리보솜이 막 붙어 있어요. 리보솜이 막 붙어 있으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조금 알갱이인 리보솜이 막 붙어 있으니까 이게 거칠거칠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고요.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안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끈매끈해 보인다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자, 거친면 소포체는 요게 리보솜이 붙어 있는데요. 리보솜의 역할이 뭐예요? 단백질 합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친면 소포체는 이 리보솜이 합성한 단백질이 소포체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요 구조를 제대로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보솜 입장에서도 리보솜이 왜 거치면 소포체에 위치하느냐? 단백질 합성하자마자 소포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디예요? 바로 소포체 바로 앞인 거죠. 여러분들도 뭐 어, 그 낙농업 같은 경우 수도권에 많이 위치하잖아요. 낙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젖소를 이제 키우는 거죠. 젖소는 이제 우유를 생산해서 우유가 유통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우유를 생산해서 그 수도권에 우유를 먹는 사람들한테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 주변에 소비하는 곳에 위치하는 거죠. 필요한 곳에 위치하는 거죠. 음. 그래서 리보솜도 이 소포체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매끈면 소포체는요, 리보솜에 안 붙어 있는데요. 리보솜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단백질 합성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음, 단백질 합성하고 크게 관련이 없으면 뭐가 있냐? 바로 이제 지방 같은 거, 지방 합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뭐 칼슘 이온 같은 거 저장하기도 합니다. 칼슘 이온 저장하는 거는요, 이게 근소포체가 대표적인데요. 여러분들 근육이 수축하려면은 막 내가 근육을 움직여라 뭐 이렇게 내가 근육을 움직여라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근육이 막 수축해서 이 팔을 당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이 신경계 연락을 받으면은 이 근육에 있는 근소포체에서 그 근육에서 하는 일이 근소포체에 저장돼 있던 칼슘이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칼슘이온. 칼슘이온 얘들이 원래는 근육세포 근소포체 안에 있다가 이게 명령을 받으면 근소포체 막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요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쥐가 난다 그러죠. 쥐가 나는 거는 뭐예요? 계속 막 근육이 계속 수축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데 계속 수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칼슘 그 근소포체와 세포질 사이에 칼슘 통로에 이상이 생겨갖고 칼슘이 이제 빠져나가갖고 다시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 빠져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계속 막 수축하게 되고 더 이미 수축했는데 계속 수축하라고 그러니까 막 힘을 주게 되니까 근육이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쥐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독성물질 제거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
단백질 합성 과정이 리보솜에서 합성돼 갖고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로 가서 제대로 모양을 잡고 여러 가지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소포체가 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백질은. 요 역할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여기 보면은 이 소포체가 핵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핵막하고 소포체막하고 이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랑 뭐 완전 이렇게 다른 기관인 것 같은데 거친면 소포체랑 매끈면 소포체랑 또 이어져 있어요. 모양은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좀 어, 거친면 소포체는 이렇게 좀 덩치가 크고 요 매끈면 소포체는 좀 덩치가 작은 이런 모양인데 모양 좀 다른데 어쨌든 이어져 있어요. 그런 게 좀 특이합니다. 자, 다음으로 단백질 합성과 수송에 관련된 기관, 이 골지체입니다. 골지체는 소포체로부터 단백질을 소포체로 합성 중인 합성된 단백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받아갖고 요거를 포장해서 세포막 바깥으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골지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주머니가 있는데 요 주머니 각각 하나를 시스터나라고 합니다. 시스터나가 여러 개 겹쳐진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골지체 그림을 항상 보면은 요런 겉에 이런 방울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어요. 요 방울 같은 게 왜 그려져 있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그 분비 소낭 또는 소낭이라고 하는데 어, 이 소포체에서 요 만들어진 단백질이 요 골지체로 이동합니다. 골지체에서 뭐 어떤 가공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뭐 당단백질 같은 경우는 당을 붙인다든가 이런 이제 번야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골지체 역할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만들어진 단백질 중에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슐린 호르몬 같은 경우 합성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입니다. 소포체에서 포장을 해갖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소포체 일부가 잠깐만요. 그 다시요. 골지체입니다. 그렇죠? 자,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요. 뚝 떨어져 나와요. 뚝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런 소낭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소낭이 세포막으로 가요. 세포막으로 가요. 소낭이 그래서 세포막으로 가고 세포막하고 합쳐집니다. 세포막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세포막 합쳐지면 여기가 세포막 합쳐지면은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렇게 뚫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단백질이 밖으로 분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화효소 같은 경우 만든 다음에 세포 밖으로 분비해야 되잖아요. 요게 리보솜과 소포체에서 만들어져 갖고 골체로 이동한 다음에 골체에서 분비소낭이 만들어져서 이 분비소낭이 세포막하고 합쳐지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분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이런 세포 소기관이 바로 골지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해관에서 DNA가 mRNA로 정보가 옮겨지는 전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mRNA가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리보솜을 만나서, 그렇죠?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입어쳐서 단백질 합성하고요. 그게 거치면 소포체로 들어가는 거죠. 음. 거치면 소포체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요. 거치면 소포체에서 이 골지체로 이동을 합니다. 음. 골지체에서도 또 뭐 단백질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가공 과정이 있은 다음에 골지체 일부가 뚝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분비소낭으로요. 분비소낭으로 뚝 떨어져 나오는데 얘가 결국에는 세포막 쪽으로 가서 세포막과 합쳐져 갖고 이렇게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NA는 유전 정보가 mRNA로 옮겨가고 mRNA 유전 정보가 리보솜에서 단백질로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포체 그리고 소포체로 가고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단백질이 합성과 운반 이런 것들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호르몬의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정보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핵 안에 있는 DNA죠. 그렇죠? 핵 안에 있는 DNA에 바로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그건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그 다음 단원에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그런데 요 골지체막이 골지에서 떨어져 나온 요 분비소낭이 세포막하고 합쳐지나요? 그렇다면 요 분비소낭의 막의 구조는 세포막하고 구조가 어떨까요? 그렇죠. 거의 동일해야 되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 분비소낭은 골지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건 골지막하고 세포막하고 어때요? 그렇죠.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소포체도 그런데요. 자,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골체로 이동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 소포체도 소포체막 일부가 뚝 떨어져 나와요. 뚝 떨어져서 만든 요걸 이제 수송소낭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송소낭이 골체막하고 딱 합쳐지면서 이 수송소낭 안에 있는 단백질이 골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소포체막하고 골체막하고는 또 어때요? 그쵸? 같은 거죠. 결국 소포체막, 골체막, 세포막 이것들이 다 같은 성분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포체막은 어때요? 소포체막은 핵막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핵막까지 요 세포막하고 비슷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이 세포 소기관에 있는 우리가 세포 소기관에 있는 막이라고 하는 세포 안에 막이 있다. 세포 내부에 막이 있다 하는 거는 다 세포막하고 성분이 비슷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막을 우리가 생체막이라고 통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물질 대사와 관련된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세포업으로 ATP를 합성하는 곳입니다. 자, 요게 이제 두 겹의 막, 바로 이중막이라는 얘기죠. 아까 핵막도 이중막이었고, 요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이었죠. 음, 요게 막이 이중막이냐 단일막이냐 아니면 막이 아니냐, 요걸로도 한번 요 세포를 세포 소기관을 분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중막이라는 게 미토콘드리아 특징이고요. 또 DNA와 리보솜을 자체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에 있는 DNA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복제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 그리고 요 두 개 막인데 어, 요 미토콘드리아는 바깥에는 막이 맨들맨들하고요. 안쪽에 막이 이렇게 주름이 막 깊게 지어 있어요. 요 주름진 구조를 우리가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생명과학 2에서는 요 크리스타. 자, 주름이 져 있는 건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렇죠. 표면적을 늘리기 위한 거죠. 표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그 표면에서 무슨가 어떤 기능이 있다는 그 표면이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죠. 표면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많이 하려고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세포호흡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합성하는 엽록체가 있죠. 어, 그렇죠. 주로 식물이라고 했는데 뭐 식물 아닌 광합성하는 진핵세포에서는 다 발견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두 겹의 막, 이중막입니다. 근데 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공통적인 게 두 겹의 막이고 자체 DNA와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복제하는 특성이 있어요. 요게 스스로 복제하는 특성이 있어요. 요게 이제 얘들이 광합성과 세포 요거 완전 반대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기능적인 비슷한 면도 있는데 또 이런 이중막과 자체 DNA,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요 나중에 진화단을 설명할 건데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DNA와 자체 DNA와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포 내 공생설의 하나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음, 나중에 한번 배우도록 하죠. 어쨌든 미토콘드리아 합력체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기타, 그렇죠? 우리가 핵 배웠고요. 핵, 그 다음에 단백질 수송합성 기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그렇죠? 광합성과 세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기타 다 한번 뭉뚱그려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좀이라고 있는데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주로 동물 세포에서 발견돼요. 왜 식물 세포에는 왜 잘 발견이 안 되냐? 식물에는 액포라고 중심 액포가 이 리소좀 기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세포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막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막 이게 두 개 막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의 막이라는 얘기죠. 단일 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요 리소조만에는요, 요 가수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요. 가수 분해 요소라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탄단지죠, 탄단지. 그냥 우리 몸의 영양소죠. 요거를 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해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들어온 어떤 외부 물질, 예를 들어 백혈구가 뭐 어떤 세균을 잡아먹었다. 이럴 때 얘를 분해하려면은 요 리소좀에 있는 효소가 필요한 거죠. 아니면은 요 손상된 세포가 손상되면은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 녹여갖고 그 영양분으로 전환돼서 그냥 내 몸을 구성하는 영양분을 써라 이렇게 주거든요. 어, 그런 이제 세포가 스스로 죽는, 왜냐면 아니면 자기가 막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이랬을 때 스스로 죽는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가지고 있던 리소좀을 팍 터트리는 거예요. 리소좀을 터트려서 이제 녹여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리소좀이 이게 이름이 리보솜하고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솜 리보솜 헷갈리지 말라고. 리보솜 보솜 안에는 단백질 합성하는 애고, 리소좀, 예, 리소좀은 소좀하잖아요. 소좀한 리소좀, 예,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어떤 세포 안에서 단백질, 핵산,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리소좀 작용 대표적인 게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에요. 밖에서 이제 세균 같은 걸 이제 백혈구가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을 때 요 핵막으로 이렇게 쭉 핵막이란다, 잘못 말했어요. 세포막으로 이렇게 쭉 싸갖고 들어와서 이런 어떤 식포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를 형성합니다. 그럼 요게 리소좀하고 합쳐버려요. 왜냐면 얘를 세균을 몸 안에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리소좀 합쳐버리면 요 리소좀 안에 있는 분해 요소에, 가수 분해 요소에 이 세균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균이 녹아버리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갖다가 밖으로 다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백혈구 같은데 리소좀이 많겠죠? 자, 액포입니다. 액포는 또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세포 중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동물 세포 구조를 가진 집신벌레에서는 뭐 몸 안에 있는 물을 퍼내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주로 식물에서는 중심액포라고 하는데, 식물에서는 여러 가지 어,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물질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식물은 동물처럼 이렇게 순환계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순환계가 많이 발달해 있지 않잖아요. 물관체가는 순환계처럼 이렇게 잘 순환한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만든 물질들을 세포 안에 많이 보관을 해놓기도 합니다. 액포고요. 이 액포가 좀 나이 늙은 세포에서는 거의 뭐 세포 부피의 90%를 차지하기도 하는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액포. 좀 더 크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막 어떤 뭐 식물 세포 좀 나이 많은 애들은 막 거의 핵이 있고, 거의 나머지는 대부분 액포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나이 많은 세포는 그동안 생산한 물질들이 많을 테니까 그걸 계속 저장해 놨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다 그러는데, 식물 세포에만 있다 그러면 이제 아닌 거죠. 생명과학 2에서는 여러분 저번에도 세균의 세포벽이 있다는 거 원핵 세포 할 때 배웠죠. 음. 그러니까 동물에만 없는 거지 식물에만 있다 이렇게 하면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명과학 2에서는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누지가 않거든요. 동물, 식물, 뭐 원생생물, 세균, 고세균 뭐 이런 식으로, 또 균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기 때문에 식물에만 있다 하면 좀 그렇죠. 음. 자, 근데 이제 식물에서는 주성분이 셀룰로스입니다. 근데 이 세포벽의 성분이 이 어떤 생물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특히 뭐 세균 같은 경우는 어 뭐라 그랬죠? 그렇죠. 펩티도글리칸이라 그랬죠. 어쨌든 얘가 딱딱한 애들이 있어갖고 세포를 구성하기도 하죠. 식물에서는 얇은 1차 세포벽이 형성되고 세포가 성숙하면서 2차 세포벽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봄에 이렇게 나는 이파리는 굉장히 야들야들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이게 어,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물 같은 거, 봄나물 같은 거 해 먹을 때 봄나물은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 2차 세포벽이 형성돼서 이게 너무 딱딱해서 못 먹어요. 씹으면 씹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고사리 같은 거 어린 순만 따먹고 좀 크면 못 먹거든요. 왜냐면 이제 2차 세포벽 형성되기 전에 1차 세포벽 야들야들할 때 먹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사람은 요 식물 세포벽 셀룰로스죠. 요걸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초식 동물도 이용할 수 없어요. 여기 잘못 나왔는데 대부분의 초식 동물을 이용할 수 없고 일부 생물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흰개미라든가 바퀴벌레 이런 애들은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몸속에 미생물이 있어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어서 자기 걔도 자기 셀룰로스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흰개미 막 나무 먹고 사는 흰개미도 나무 세포벽이 뭐 리그닌 이런 그렇죠. 나무는 이제 셀룰로스보다는 리그닌 뭐 이런 건데 제가 셀룰로스인데요. 어쨌든 세포벽에 이제 리그닌 같은 리그닌은 이제 나무 리그닌은 이제 어, 여러분들 그 풀 세포벽하고 나무 세포벽하고 좀 다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풀 세포벽은 뭐 대부분 이제 셀룰로스랑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무의 또 특징적인 물질은 셀룰로스에 리그닌이라는 게 포함되는데 이러면 나무가 됩니다. 리그닌 많이 포함되면 굉장히 딱딱하죠. 그런 걸 흰개미 같은 거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흰개미가 안에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은 이제 이런 그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룰레이스 같은 거를 합성해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포벽이라고 하니까 나무 세포벽 리그닌을 분해하는 걸 생각했는데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거는 초식 동물들한테는 있죠. 사람은 이제 셀룰로스가 분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 셀룰로스 식물 세포벽이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죠. 배는 부른데 요 소화는 안 되니까요. 분해는 안 되니 분해 흡수가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세포 골격이라고 있습니다. 세포가 뼈가 있다는 얘긴데 세포가 뼈가 있습니까? 자, 근데 이게 뼈가 아니라 이 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 같은 게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세포 안에 실 같은 게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나 있어요. 막 촘촘히 이렇게 막 나 있어 갖고 이 실 같은 게 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이 세포 모양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 세포 골격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미세섬유, 중간섬유, 미세소관 이렇게 나누는데요. 요 미세섬유가 가장 가느다란 거고요. 미세소관이 가장 굵은 거예요. 중간섬유는 중간이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세포에 아주 촘촘히 이렇게 깔려 있어 갖고 세포 모양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세포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포는 이제 동그란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물 세포 같은 경우 세포벽이 없잖아요. 이 세포벽이 없는데도 이렇게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특히 막 동물 세포 중에 막 이런 신경 세포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모양 가지고 있잖아요. 어? 세포벽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죠. 바로 요 세포 골격들이 막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메바나 백혈같이 자기 모양이 변하는 그런 세포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이제 요 세포 골격을 그러니까 미세섬유, 중간섬유, 미세소관 이런 것들을 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까지 변하면서 헤엄도 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이 막 그 세포 내에서 막 자기 위치 없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들이 사실은 자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세포 내 골격에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리보솜 같은 거 막 그냥 마음대로 떠다닐 것 같은데 애들도 마음대로 떠다니지 않아요. 자기 위치가 요 세포 골격을 따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이 만들어져서 이게 세포막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얘들이 세포막 쪽으로 정확히 이동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길 같은 걸 내주는 것도 그 위치 같은 걸 정해주는 것도 바로 이 세포 내 골격이죠.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 어떤 소낭이라든가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정확히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동하려면은 또 정확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포 골격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 이동에 그러니까 염색체를 가질 때 여러분들 염색체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나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공원에서 염색체 이런 게 있으면은 염색체 이렇게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 나눠 가져가는 실이 있었죠. 기억나요? 그렇죠. 방추사라고 하죠. 방추사 얘들도 바로 요 세포 내 골격에서 진화한 거예요.
바로 요 미세소관, 뭐 중간섬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로 바로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미세소관입니다. 세포골격. 방추자를 구성하는 세포골격은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의 마지막으로 세포의 운동기관인데요. 세포 운동 어떻게 해요? 세포는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세포는 털로 움직이죠. 자, 이 털 움직임을 위한 털이 편모와 선모라는 게 있습니다. 편모는 이렇게 뭐 정자 같이 길다란 그 털 하나 있는 거고요. 선모는 이제 집신벌레처럼 이렇게 조그만 털이 짧은 털이 여러 개나 있는 거를 선모라고 합니다. 여기 온몸에 다 나 있겠죠. 음. 자, 요것도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포내 골격 미세소관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세소관이 이렇게 배열해갖고 움직입니다. 요게 이제 요 편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이제 미세소관이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요게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갔다 하나가 올라갔다 하나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나 올라가면은 이렇게 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올라가면 이쪽이 올라가면 이렇게 휘겠죠. 그래서 꼬리가 정자 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헤엄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제 상피세포 그러니까 요 기관지 같은데 막 여러분들 먼지 같은 거 걸러주려고 선모 같은 게 아주 작은 선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모 역할이죠. 그리고 막 움직여갖고 이 먼지 같은 거 가래 같은 거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포골격을 진화시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선모와 편모 이런 것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기 앞서서 제가 그 하나 딱 이제 세포 소기관을 구조별로 좀 정리를 한 번만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이 세포 소기관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막이 어떤 막으로 되냐 이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중막으로 돼 있는 거랑 그렇죠? 단일막으로 두 개의 막으로 돼 있는 거랑 하나의 막으로 돼 있는 거랑 단일막으로 돼 있는 거랑 막 구조가 아닌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중막으로 된 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핵과 미토콘드리와 엽록체 그렇죠? 여기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일막으로 된 건 뭐 있었죠? 그렇죠?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뭐 액포, 뭐 이 정도 있었죠? 음. 자, 막구조가 아닌 건 뭐가 있었어요? 자, 대표적인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알갱이죠. 막구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세포벽은 뭐 막구조라고 할 수 없고요. 세포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포내 골격 이런 것들은 이제 막구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포 소기관이 우리가 기능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핵, 그죠? DNA를 보관하는 핵,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합성하고 이동하는 데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그죠?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건 뭐 따로따로 알아야겠죠. 그 세포내 소화를 담당하는 리소좀. 그 다음에 어떤 식물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을 저장하는 액포. 그 다음에 세포 골격과 운동을 담당하는 선모, 편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포벽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